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의 정종현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차단방역 다시 보기를 주제로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방역 개요부터 차단방역 결론까지 총 4개 파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차단방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돈산업은 현재 규모화, 집약화,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유입될 경우 농장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차단방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고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차단방역은 동물복지, 생산성 향상, 식품위생, 공중보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양돈장 운영의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PED, FMD,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질병이 농장에 유입될 경우 농장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차단방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차단방역은 새로운 병원체의 유입을 차단하고 농장 내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외부 차단방역은 외부 병원체의 농장 유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부 차단방역은 농장 내 존재하는 병원체의 전파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차단방역은 3가지 주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체의 전파 경로, 병원체의 생존 능력, 매개체의 역할이 되겠고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단방역의 3가지 주안점 중에 전파 경로와 매개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에 따라 전파 경로와 매개체가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농장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질병을 선택하고 각 질병에 맞는 전파 경로와 매개체를 확인하여 이를 컨트롤해야 합니다. 병원체의 생존 능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질병에 따라 원인체의 환경 내 생존 시간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하고자 하는 질병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차단방역은 실제로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차단방역이 어려운 것은 질병에 대한 역학 정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우선순위에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단방역의 범위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차단방역과 관련된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정신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차단방역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과제인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차단방역 요소 중에 외부 차단방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부 차단방역은 돼지, 사람, 차량, 위치환경, 사료물 5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후보돈입니다. 후보돈은 병원체 유입의 주요 경로가 됩니다. 요즘처럼 종돈을 외부에서 구입하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이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후보돈과 관련해서는 격리사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사 시설은 본장과 1km 떨어진 위치에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올인 올아웃을 실시하고 샤워시설과 별도 의복 및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기 전파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출입문과 창문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격리사 운영 시에는 잠복기, 전염기, 검사 시점을 고려하여 격리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격리 기간과 순치 기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 격리 기간과 순치 기간을 구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보돈에서 발생하는 질병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내부 순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과 차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과 차량 차단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청정구역은 돼지와 접촉이 발생하는 농장 내부를 말합니다. 오염구역은 청정구역의 모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농장 외부가 됩니다. 이러한 청정구역과 오염구역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이때 울타리, 출입문, 벽, 샤워시설, 유관으로 구분되는 라인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설치되는 물리적 장벽은 엄격해야 하고 규칙 또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울타리 설치 시에 문을 설치하게 되면 내부에서만 열고 닫을 수 있게 설계돼야 됩니다. 또한 충분한 깊이까지 매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야생동물이 침입하는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세, 소독 등의 절차 없이 오염구역에서 청정구역으로 이동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습니다.
농장 방문자의 경우 농장 간 방문 간격은 일반적으로 24시간을 권장드립니다. 이와 동시에 방명록 작성, 손 씻기, 의복 교체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설이 갖춰져 있다면 샤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돈장과 같이 위생 수준이 높은 농장의 경우에는 방문 간격을 48시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농장에 방문하는 차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료 운반, 분뇨 및 사체 처리 등은 울타리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제한을 두고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정확한 업무구역 설정, 의복 교체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의복이나 장화를 통해서도 질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물품은 언제나 오염원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외부 물품을 반입하기 전에는 자외선 조사나 훈연 소독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돼지 수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돼지 수송은 외부 차단 방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출하대와 돼지 수송 차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하대의 경우 돼지를 싣고 내리는 출하대는 반드시 농장 외부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하도는 반드시 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 공간을 운영하거나 단방향 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의 농장은 실제 덴마크의 농장입니다. 이 농장의 경우에는 별도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하돈을 이곳에서 잠시 사육함으로써 외부에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돼지 수송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목적과 방문 농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돈 수송 차량은 반드시 자돈 수송에만, 도축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반드시 도축장 방문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저한 수세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중복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를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된 수세 및 소독은 한계가 있습니다. 도축장 방문 차량의 경우에는 수세와 소독이 완료된 후에도 다수의 병원체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기물 제거와 건조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물이 얼 수 있는 겨울철에는 특히 취약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차량의 수세와 소독은 문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5개에서 6개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보편적으로는 유기물 제거, 세척, 헹굼과 건조, 소독제 적용, 다시 한번 헹굼과 건조 등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출하차의 경우에는 수세와 소독이 완료된 이후에도 유기물이 발견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출하차에 함께 운반되고 있는 장화 같은 경우에는 오염도가 더욱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도축장의 경우에는 사진과 같은 시설을 구비하지 못한 도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 차량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농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치와 환경에 대해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 발표된 문헌에 따르면 농장 위치에 따른 질병 발생의 위험성은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와 같이 질병에 따라서도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km 이내의 위험 요인이 있을 때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기 전파와 같은 경우에는 날씨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때문에 물리적 장벽이나 필터를 설치해서 위험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PRS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타입 2에서 공기 전파가 더 많이 발생하며 스트레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설치류, 조류, 곤충을 통한 질병 전파 역시 농장 외부 차단 방역에 위험이 됩니다. 설치류와 조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후화기성 질병을 많이 옮기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설치류, 조류, 곤충이 접근할 수 있는 사료빈과 사료 창고, 사체 처리장 등을 오른쪽 사진과 같이 사전에 차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료와 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돼지 유행성 설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생긴 이래로 사료와 물을 통한 질병의 전파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표나 그래프와 같이 사료나 물을 통해 많은 질병이 전파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사료와 음수 관련된 시설은 주기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돼지와 사람에게 해롭지 않은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제재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관가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프로그램화 시켜 놓는 것이 농장 차단 방역에 도움이 되겠습니다.